그분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국무총리 여기만이 아니라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도약해야 된다고 전국을 누비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세균 상임 고문님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인천에서 유세를 하고 이곳으로 왔는데, 같은 천자 돌림인데 부천이 인천을 확 누르네요. 역시 경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인천 남동구에 계신 분보다 딱 한 분 더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몇 분이 출마했는지 아시죠? 14명! 14분이 출마를 했어요. 14분이. 제가 한 분 한 분 자세하게 검증을 해봤어요. 결론은 뭐겠습니까? 이재명밖에 없다. 이재명이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에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너무 오래 있었다 그런 분들도 계셔서 21대에는 출마를 안 했는데, 여러분, 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 6분의 대통령님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교훈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대로 뽑았을 때는 나라가 흥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제대로 뽑지 못했을 때는 국민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 교훈을 저는 얻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싶으십니까? 나라가 흥하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나라가 흥하는 꼴을 보고 싶으면 20대 대통령은 확실히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그 6분 중에 3분은 민주당 출신이고 3분은 상대당 출신이에요. 민주당 출신 후보들은 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모두 잘 극복했습니다. 대표 선수가 김대중 대통령이시죠. IMF 외환위기 잘 극복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남북 위기, 북한 핵 위기가 심각할 때 동계올림픽을 잘 활용해서 남북 대화도 하고 북미 대화도 주선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민주당이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철통 같은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우리 국민이 발 뻗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보고 아연 실색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4대강 사업 아시죠? 4대강 사업 누가 한 겁니까? MB 대통령이죠. 이 윤석열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승계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가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도대체가 이런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십조 원의 돈을 쓰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까? 겨우 이것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주요한 정책을 다 뒤집어 놓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을 승계하겠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 있죠. 그 사드 배치 누가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또 전 정부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사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사드 배치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민생이나 경제나 외교는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니면 무엇이 뭔가하지 못해서 그냥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서 어디다 배치할 겁니까?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 거 아시죠? 뭔가 이분이 확고한 신념과 경험 결정도 없이 그냥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승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받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충실한 후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마 현명하신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서울 시민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는 우리 경기도지사로서 확실하게 도민을 위하고 또 우리 도민의 민생을 제대로 챙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뽑아야 되는데, 자,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 유능한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3년 차를 맞았죠. 그 코로나19가 금년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대본부장을 해서 그래도 조금은 알아요. 코로나19가 극복되면 코로나19의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민생의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든 상황, 이거 제대로 챙길 사람이 누구입니까? 왜 이재명인가 하면, 이재명은 서민입니다. 서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서민과 대한민국의 어려운 국민들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어떻게 살고 계신지를 스스로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서민과 중산층과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가슴을 열어놓고 좋은 정책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중에도 외교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서 러시아와 유럽, 미국과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 잘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정학적으로 위기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미중 갈등의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고 국제 주가가 다 폭락을 하는 이런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외교적인 역량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어제 토론회 보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 경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반면에 우리의 상대방 윤석열 후보는 진짜 경제는 깡통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누가 제일 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제일 못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예, 이렇게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식견도 있고 서민 경제를 잘 아는,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의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3월 9일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시킵시다, 여러분. 경기도가 결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러분들이 결심하시면 3월 9일 이재명 대통령 됩니다. 요새 좀 마땅치 않은 여론조사가 몇 개 있었어요. 좀 찜찜하시죠? 여론조사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론이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3월 9일 이전에 확실하게 상대 후보를 누르고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된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말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런 민주주의가 잘 꼽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보태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꼭 그런 대한민국 함께 만듭시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모시겠습니다. 부천의 맏형,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맏형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없으면 네, 원팀이 없었습니다. 서른 의원님 모시고 힘찬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의 서른입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유세 중에서 부천 유세가 제일 많이 모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분, 전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떤 데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평화대통령으로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김대중 대통령 잊지 말아야 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악당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두환입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잇고 있는 지금 후보 중에서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잇고 있는 이재명 후보 맞습니까? 전두환을 잇고 있는 후보는 누굽니까? 윤석열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국민의힘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전두환 정부 때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후예들입니다. 맞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전두환의 후예를 뽑겠습니까? 아니면 김대중 대통령 뒤를 잇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뒤를 잇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전두환 뒤를 잇고 있는 윤석열 후보 안 되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냉정히 볼 때 어제까지 세 차례 TV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제일 잘한 사람은 우리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일 못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제일 모자란다는 것을 틀림없이 보여준 사실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우리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하는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냉정히 보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뭐냐?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놓고 나는 이재명 지지한다 말은 안 하지만은 투표장에 가서는 나는 이재명 찍겠다, 이런 분들이 샤이 이재명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5%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론조사 할 때도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표장에는 간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이긴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깁니다.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조건들 보면은 정말 자질이 모자랍니다. 첫째로 대통령은 첫째가 뭐겠습니까? 국민 통합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첫째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정치 보복하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통합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안고 함께 이끌어가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본 중에 기본인 그것도 모르고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는 사람이 어찌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대통령으로 기본 자질 안 돼 있는 거 인정하시죠? 기본이 안 돼 있는 건 이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아니 도대체 기차 많은 사람들이 앉는 의자에 좌석에 구두 신발을 쭉 벗고 있는 이런 자세, 이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이 어떻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대통령 뽑았다가는 대한민국 국격이 망하게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절단될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미안하지만 검사로서 30년 이상 해왔습니다. 검사로서 하는 일이 뭡니까? 범죄자 잡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 눈에는 세상이 다 범죄자 비슷한 걸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나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 보는 시각이 이렇게 좁습니다. 그런 자세로는 절대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 뻑 하면은 부패했다, 무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패로 감옥 간 장관이 있습니까? 부패로 감옥 간 비서진이 있습니까? 희한하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청와대 비서진 누구도 장관 누구도
부패로 감옥 간 사람 없습니다. 역대 아마 최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게 부패입니까? 반면에 윤석열 후보 어떻습니까? 본인, 부인, 장모, 그래서 본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 말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기가 부패하면서, 자기가 비리투성이면서 우리들어, 문재인 정부들어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덮부 씌우기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들어 무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 무능해요. 무능하면은 세계 7대 강국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가, 드라마가, 영화가, 음악이, 음식이 전 세계로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능한 정부가 한 일입니까? 나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잘 국민을 이끌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패하지 않고 무능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덮어 씌우기로 윤석열 후보는 일만 벌렸다 하면 문재인 정부가 부패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거꾸로 자신이 무능하고 자신이 부패해 있고 이걸 남에게 덮어 씌우는 덮어 씌우기의 전형입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냉정하게 문제를 봐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정말 돌파력이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추진력이 있고 문제를 보면 해결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이런 지도자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누가 모르더라도 심지어 야당조차도 이재명 후보가 능력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그건 부인 못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건 인정하고 똑똑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살아왔던 그 이력을 보면은 눈물 날 적인 건 누구나 인정합니다. 거기다가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능력을 발휘해서 오늘 이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위기에 강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후보가 누굽니까?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앞에 가야 할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어야 합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누가 대통령 되어야 합니까? 누가 대통령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